안녕하세요. 하미풀의 에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오픈AI 회사가 앞으로 맞닥뜨릴 문제점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첫 번째 문제점은 경우에 따라서 챗GPT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 블로그 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글은 제 고등학교 친구이자 현재 구글에서 언어학자로 활약하고 있는 제 친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따온 글인데요. 이 친구가 챗GPT에게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 논란거리는 없냐고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챗GPT가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그중 가장 컸던 건 이탈리아 전에 나왔던 신의 손 골이라는 사실이 아닌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거리는 스페인에서의 준준 결승 때 심판이 한국에게 페널티킥을 2번 주지 않았고 결국 스페인이 5대3으로 이겼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가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사실관계를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챗GPT의 두 번째 문제점은 챗GPT가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를 할 때 다른 회사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했는데 이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팟캐스트를 통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Well, and then this answer, cited Yelp. Well, this is the first time I've actually seen ChatGPT cite, and this is, I think, a major legal breakthrough. It didn't put a link in, but if it's going to use Yelp's data, I don't know if they have permission from Yelp, but it's quoting Yelp here. It should link to French Laundry Bottega and Bouchon. 네, 여기서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일단 챗GPT iOS 앱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팟캐스트 호스트 중 하나인 제이슨이 챗GPT iOS 앱 프라이빗 베타 버전의 초대를 받아서 챗GPT iOS 앱을 써보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사는 동네인 연트빌의 가장 괜찮은 레스토랑들이 어딘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해줬고 그 중에 제이슨이 다시 오리고기를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새 레스토랑을 얘기하면서 옐프라는 레스토랑 리뷰하는 플랫폼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챗GPT가 옐프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I would not use Yelp. In this example, I would not open the Yelp app. Yelp would get no commerce and Yelp would lose this. So ChatGPT and all these services must use citations of where they got the original work. They must link to them and they must get permission. That's where this is all going to shake out.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제이슨이 자기는 이 예시에서 옐프 앱을 꺼내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챗GPT iOS 앱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괜찮은 레스토랑이 어디야? 그리고 그 중에서 오리고기를 잘하는 데가 어디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대답을 얻고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서 검색을 마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옐프에게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옐프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사람들이 옐프 앱을 쓰지 않고 챗GPT iOS 앱을 써서 검색을 마치고 옐프로 가는 트래픽이 줄어들기 때문에 옐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손해라서 법적인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챗GPT는 무조건 데이터의 소스를 인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챗GPT와 오픈AI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들의 독자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점인데요. 아마존처럼 예를 들어 아마존의 리뷰 데이터가 있다거나 애플처럼 iOS 앱 리뷰 관련 데이터가 있다거나 옐프처럼 레스토랑들의 리뷰 관련 데이터가 있다거나 이런 빅테크 회사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반해 오픈AI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데이터가 없고 다른 회사들의 데이터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을 트레이닝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AI와 챗GPT의 세 번째 챌린지는 바로 쟁쟁한 경쟁자들의 등장입니다. 구글이 챗GPT의 경쟁 모델을 곧 런치할 예정인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 이외에도 Generative AI 스페이스에 구글은 현재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 Financial Times reported that Google is investing $300 million in Anthropic at a $3 billion valuation, giving Google a 10% stake in the company now that Google and Microsoft are now locked in a possibly existential race to get to and deploy generative AI soonest. According to other reports, Anthropic is planning to develop an intelligent chatbot called Claude, which will rival OpenAI's ChatGPT. 구글이 최근에 Anthropic이라는 Generative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에 무려 3,600억을 투자하면서 10%의 지분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Generative AI 모델을 빠르게 그리고 좋은 모델을 런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Anthropic을 인수하면서 OpenAI의 ChatGPT의 경쟁 모델을 런치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제 생각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쟁쟁한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을 런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오픈 AI가 달리라는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을 냈을 때 사람들이 엄청 열광했었는데요. 근데 런치하고 몇 주 뒤에 들어보지도 못한 스타빌리티 AI라는 회사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달리의 경쟁 모델을 런치했는데 그게 성능도 못지않고 가격이 더 저렴해서 훨씬 더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쟁쟁한 스타트업들이 런치하는 엄청난 제너레이티브 AI 모델들이 이번에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챗 GPT의 문제점과 도전 과제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경우에 따라서 챗 GPT는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챗 GPT는 독자적인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모델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데이터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들로 트레이닝되고 추론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 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글이나 쟁쟁한 스타트업들이 다른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을 들고 챗 GPT의 대항마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